네,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한 주가 열렸습니다. 주말 북한이 또 한 번 중대 실험을 했다고 밝혔고 미국도 이를 핵실험이나 ICBM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독대를 하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비건 대표 차관급인데요. 자, 우리 대통령을 지금 직접 독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긴박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죠. 사실 예. 지금 의전으로 보면은 뭐 안 맞는 상황인데요. 지금 북한이 최근 이제 12월 들어서 이제 연말로 셈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서 지금 상당히 고강도의 지금 레드라인을 뭐 제가 보기엔 거의 레드라인 밟은 상황이거든요. 아, 레드라인 밟은 상황이다 이미. 예. 거의 밟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압박이 좀 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다급해졌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연말로 가는 그런 북미 비핵화 협상 한반도 정세에서 이번 비건 부장, 지금 뭐 이제 국무부 부장관이죠. 부장관이면서 북핵 협상 특별 대표의 이번 방안이 아마 이 국면에서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비건 대표의 동선이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 오늘 청와대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뭐 혹시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혹시 들으셨죠? 예, 봤습니다. 예. 이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좀 있어 보여서요. 예,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일단 예를 어떤 들면, 부분을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전반적인 총평은 절대로 파국은 막자라는 그런 강경한 의지와 함께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절박함도 좀 묻어나는 아, 그런 게 미국이 있었고요. 오히려 예.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 때 평화를 간절히 뭐 이런 뭐 번역입니다만은 제가 원문을 못 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가장 큰 메시지는 대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에서 사실은 뭐 그건 결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양측이 입장을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한 자리였기 때문에 스톡홀름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각자 가지고 간 거죠. 양측의 입장을. 그리고는 제가 보기엔 대화는 뭐 물밑 접촉도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강하게 내놓은 메시지는 파국은 막고 대화를 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북한 측이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단 비건 대표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판문점에서의 어떤 전격적인 회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끊긴 뭐 지금 끊겨 있는 그 뉴욕 채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시 친소얘기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 어쨌든 특정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당장 대화는 하자라는 겁니다. 연말로 가는 상황에서 이 국면을 중단시키고 협상에 나서자라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의 발언에서 봤을 때 절대적인 파국은 막자, 조금 미국이 절박한 입장으로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하면서 이제 좀 주목해서 들을 만한 게 미국은 협상 시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연말 시한을 언급했는데 시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정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시간에 쫓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연말이라고 하는 시간에 지금 쫓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그 연말이라는 그 딜레마, 연말이라는 시간의 딜레마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말까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기본적인 그 입장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뭐 결정적인 합의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 앞으로도 상당히 이 협상이 순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단계나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시한은 일단 시한의 딜레마에서는 벗어나자라는 거고, 결국 연말의 파국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가장 강하다고 봐요. 일단은 연말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연말에서 벗어나자. 어쨌든 뭐 북한의 위대한 잠재력을 미국도 잘 알고 있고 도발 가능성도 알고 있다.
또 뭐 우방국에 대한 적대적 어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연말 평화를 희망한다. 뭐 여러 가지 대화 가능성 플러스 압박을 동시에 이제 오늘 언급을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 이것을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판문점 회동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의도가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연말까지. 네. 뭐 지금 오고 가고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파국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지금 비건 대표가 왔을 때 판문점에서 최선희 명성 부상하고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거의 12월 중순이고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럼 일단 북한 불을 끌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나 올해 안에 협상안이 도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협상이 지속되고 양측의 호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다음에 내년 초에 일정만 잡아도 연말 딜레마에서는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제시한 이 협상 시한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판문점 제안일 수도 있지만 지금 뉴욕 채널 혹은 다시 친서 외교도 가능한 선택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판문점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그 협상 채널을 다시 열자라고 봐야 되는 여러 거죠, 가지 그런 협상 채널을 다시 열자. 그리고 연말의 시한에 좀 이 틀에 박히지는 말자. 뭐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만약에 비건이 판문점을 간다고 한다면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이 나올까요? 만일에 간다면 나오겠죠. 간다면 나올까요? 당연히 뭐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급이나 뭐 이런 걸 지금 맞출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북한도 행보를 보면은 지금 사실 정말로 도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김정일 시기에는 말이 없었어요. 북한에 여러 가지 담화도 없었고 그냥 필요하면 적정한 시기에 그 일종의 충격요포식의 도발을 하거나 담화를 내놨는데 지금 김정은 체제는 뭐 거의 뭐 하루 단위로 담화를 내놓고 하루 단위로 지금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도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압박인 거죠. 미국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압박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더 협상을 원하는 건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건 대표가 간다고 그러면 뭐 충분히 최선희 대표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혹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가지고 온다면 이 친서에는 어떤 얘기가 담겨 있을까요? 역시 뭐 협상하자는 얘기겠죠. 협상하자. 원래 이제 친서 안에는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서가 상대방에 건네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되면 이게 협상에서 상당히 압박이 되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영혼이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친서에는 정말로 양측이 비밀을 지키는 비밀 친서가 아닌 이상 거기에는 이 우호적인 내용, 의지만 담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담지 않죠. 어쨌든 지금 미국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대화하자 이런 여지를 곳곳에 남겨두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북한이 우리가 중대한 실험을 했다, 이제 두 번째 중대 시험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중대한 실험이면 제가 보기엔 중대하다는 말 안 하죠. 정말로 중대한 실험이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내용을 떠나서 그 어법으로 정말로 중대한 실험이라는 일종의 압박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추정컨대 동창리에는 사실은 이제 액체 엔진 로켓, 액체 연료 엔진 시험 시설밖에 없거든요. 뭐 굳이 고체 연료를 거기서 할 상황은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이미 1단 추진체는 북한이 지금 완성을 했고 신뢰성도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그럼 남은 게 2단 추진체하고 재진입 기술 이 두 가지, 그다음에 재진입한 이후에 마지막 최종 종말 유도 요 세 가지 단계가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엔진 시험 내지는 아닌 재진입할 때 탄도 부분의 소재 부분 내구성 시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7분이라고 이미 시간까지 말을 한 걸 보면 그러니까 10시 41분에서 48분 이렇게 시간을 콕 집어서 언급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왜냐면은 북한이 1단 추진체 로켓 우리 이제 나로가 140초 연소를 하거든요. 차기 발사체가. 근데 북한 발표를 믿는다고 그러면 이미 2017년에 200초, 우리보다 큰 80톤짜리 200초 연소에 성공을 했거든요. 저쪽 발표는 뭐 207초라고 그랬는데, 그럼 7분이면은 420초거든요. 그럼 일단 로켓은 사실은 150초에서 200초 사이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단을 분리한 다음에 2단 로켓으로 이제 우주 대기권 밖에서 이제 대륙간을 횡단하는 비행을 하는데 그때 대략 그 10분 내외의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엔진 연소를 왜냐하면 엔진을 계속 연소하면 연료가 다 타버리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 끊어서 시험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예. 시간 정도가 대략 한 7분 내외가 아니까 모두 모아보면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액체 엔진 2단 로켓, 대기권 밖에서 사용하는 2단 로켓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사실 그동안 북한이 시험을 안 한 겁니다. 2단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예.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지금 북한의 그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 담화를 듣고 이 네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예. 북한의 다음 단계가 그래서 뭘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건 그동안 단거리 발사체 때는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건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제 자기의 트랩에 걸린 상황인데 그건 왜냐하면 보통 미국 대선에 한국 문제가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한 번도 네. 문제가.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ICBM 발사와 핵실험을 가장 큰 업적으로 지금까지 본인이 성과를 내세웠기 때문에 네. 그 가이드라인이 무너지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이 불가합니다. 지금 그걸 미국이 좀 흔드는 앞서 거고. 다급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이 대선 예. 때문입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근데 북한도 그 카드를 핵실험은 풍계리 때문에 폭발했기 때문에 좀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예. 지금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이제 ICBM 쪽이거든요. 근데 ICBM 발사해버리면은 뭐 지금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 이제 트럼프의 측근이지만 벌써 얘기를 했지만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네. 협상판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도 더 이상 위협할 수단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형태, 예를 들면 동창리에서 추가적인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풍계리 핵실험장의 네. 복구 움직임을 보이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인공위성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 경우도 사실은 협상 파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북한도 사실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레드라인을 밟은 상태에서 넘지는 않는 그러니까 동창내 이상행동, SLBM의 단거리 예. 형태의 발사, 풍계리 복구 이런 형태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죠. 북한과 미국이 너무 멀리 가 있는데 보이지만 대화 의지는 남아있고 지금 레드라인을 밟긴 했지만 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긴장 국면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지금까지 뭐 4.27 판문점 회담이 물꼬를 텄고 지난번 9.19 평양 공동선언이 또 북미 하노이로 가는 징검대를 놨거든요. 네. 또 우리 630 서울 한미 정상회담, 630 판문점 회동으로 북미 회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 역할은 충분히 있습니다. 북미가 지금 명분과 체면, 실리가 지금 양쪽이 양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공간은 더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최소한 대화 국면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신뢰는 우리가 중간에서 네.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공간은 더 커졌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죠. 외교적인 공간은 오히려 커졌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쨌든 북미 대화를 이어줄 실마리가 좀 어디서든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